어제 비트코인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5.5%짜리 반등문을 보여주면서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움직임은 CBD 물량의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으로 CBD 차트는 갈색골의 움직임만 판단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봐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어제 상승에서 같이 따라 올라와준 소액 투자자들의 CBD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CBD 물량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형성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에 급반등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트코인 브리핑 먼저 드려야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으로 버티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반등이 더 나오거나 혹은 버티는 횡보 장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트가 고점을 한 번 더 움직이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 8시 48분에 비트갱서 관종호방에 전달드렸던 내용 먼저 공유드립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브리핑 좀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관점 공유방 입장하시고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좀 더 큰 그림에서는 일본 캔들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을 높이는 그 상승에서 하락 다이버런스를 만드는 움직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하락에 대한 지표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 이후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그 근거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인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큰 그림에서 주봉에서 하락에 대한 지표가 첫 번째로 나와 주었고 그리고 네시어머 캔들을 봤을 때도 캔들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지만 RSI의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하락에 대한 지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캔들에서도 고점을 높이는 상승에서 하락에 대한 지표가 한 번 더 나와주고 있는 캔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숏을 볼 생각은 없고 오히려 지금은 눌리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오히려 한 번 더 롱을 좀 베팅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영상에서도 중장기적 시선에서 비트코인은 하락의 지표를 쌓아가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만 놓고 봤을 때는 숏은 위험하다. 추가 반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오전에도 비트코인 캔들이 아직까지는 위험한 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으로 버티는 장대가 나왔기 때문에 횡보를 이어가거나 추가적인 반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반등이 유효하다는 말은 숏 진입은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구간에서 단기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트코인을 매매하면서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매번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가파른 상승분을 보여왔었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다양한 보조 지표를 무시하고 그 상승분을 계속해서 상승으로 분출해주는 상승이 나와줍니다. 사실상 상승장에서 보조 지표에만 의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중장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상승과 하락을 둘 다 이야기하는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이 고점 찾기의 영역이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고점 돌파 역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급락 뒤에 이때가 마이너스 20%짜리 급락이 나와주고 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이 자리에서 알트코인 대불장을 만들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장에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마다 성향 대응 스타일이 각각 다르겠지만 대응이 조금은 미흡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구간에 대해서 욕심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낸다면 100 중에서는 우리가 50% 정도는 욕심을 좀 덜어내야 되는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고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전부 다 발라먹고 싶지만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최고점에서 못 팔아서 아쉬운 마음에 무턱대고 달려드는 순간 아마 그때는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만 보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포모로 움직이는 장을 만들 텐데 부디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기준 잘 세워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랑 한 번쯤은 베팅해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드려야겠죠. 저는 현재 구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매물대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ETF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물대가 얕은 구간 혹은 두터운 구간을 기준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는지 혹은 그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위로 쭉 쏘고 길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이 나오거나 혹은 양봉 캔들을 음봉으로 장악형 하락 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보는 1차 지지라인이 지금의 이 자리 여기가 50.5K입니다.
1차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전체 상승에 대한 마지막 지지는 41.8K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자리에서 2차까지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눌리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좀 노려보는 차트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근거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지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승 직전에 쌓아줬던 이 매물대를 지켜줬을 때 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성질이 있고, 반대로 이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하면 추세가 반전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전 차트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캔들로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추세 매매를 했을 때, 자, 첫 번째로 상승이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서 매물대를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매물대 위에서 매물대를 한 번 더 쌓고 반등분이 나와줍니다. 그럼 다시 지금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매물대 위에서 매물대를 한 번 더 쌓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거고, 이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익비는 직전 매물대 최바닥 라인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이때는 손절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때 손익비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지금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차 지지라인이 50.5K 말씀드렸었고, 2차 지지라인 여기가 41.8K를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나왔던 상승에서 첫 번째로 상승이 나와주고 매물대를 다져줬을 때 그 다음 눌림에서 이 매물대 위에서 매물대를 쌓아준다면,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매물대를 쌓아줬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손익비가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이 상승이 첫 번째로 시작했던 이 매물대 위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면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상승을 베팅해볼 수 있는 그 손익비가 잡히게 되고, 반대로 이 하락이 나와준다면, 이 매물대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 매물대는 지금의 이 바닥 41.8K입니다. 결국 그럼 다시 말해서 1차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지금 나온 이 상승에 대한 단기 조정 뒤의 반등으로 이어질 거고, 만약에 1차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오는 하락 뒤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이후 반등이기 때문에 1차 라인을 깨고 내려오는 반등은 비교적 더 큰 반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다시 하면 첫 번째 지지라인인 50.5K를 깨기 직전까지, 혹은 더 크게 봤을 때는 41.8K를 깨기 직전까지는 현 구간에서 무리하게 숏을 잡는 건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사실 현재가부터 41.8K까지 내려오는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 20%가 좀 넘는 폭입니다. 물론 이 하락을 한 번쯤은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필히 이 고점에 대한 손절 라인을 꼭 잡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숏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내려오는 자리에서 조금씩 롱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분할로 모아가는 게 오히려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큰 그림에서는 하락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저점 자리 이 41.8K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추세에 대한 매매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의 되돌림, 그리고 이 반등에 대한 이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라는 건 지금 나온 이 상승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 관리를 좀 잘 하면서 그 매매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좀 차트를 좀 바라보기 때문에, 매매 대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욕심이 100이 있다면 50% 정도는 좀 덜어내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씩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을 계속해서 모아가듯이 상승이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종목을 일부 좀 덜어내는 그 작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이 정리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좀 차트에다가 이제 펜으로만 계속 좀 긋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비트엑스 관점 오방에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좀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도움 정말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